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입니다. 온라인을 잘 몰라도, 컴퓨터를 잘 몰라도 온라인 사업을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려는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입니다. 예, 오늘은 홈택스 셀프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이니까 그래서 홈택스로 셀프로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봤는데 설명을 다 끝나고 이해하니까 정말 5분 만에 한 사업자를 다 끝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5분 만에 할 수 있는 이유는 일일 장부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일일 장부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일일 장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은 일일 장부가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분은 금방 이해를 못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하니까 다 신고가 그럭저럭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 장부를 조금 신경 쓰시기를 말씀드리고 우선은 오늘 시간이 또 부족하니까 홈택스 셀프 부가세 신고 방법을 정리했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은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여기 홈택스 안에 로그인 하시고 부가세는 인증서 안 하고 그냥 아이디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인증서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볼까요? 그러면 로그인해서 사업장을 우선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업장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니까 사업장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다음 내려가시면은 사업자로 변경하시면 돼요. 여기 조회하기 누르면은 내 사업자가 계속 하고 있는 거, 휴업했는 거, 폐업했는 거 다 나오거든요. 조회하면은 여러 가지 사업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신고하실 것 선택하시고 사업자로 변경하기.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신고 납부에 가면은 이쪽에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가 있죠.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셔도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요거 누르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든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들어왔으면은 이제 세금 신고 일반과세자 지금 7월달은 일반과세자 신고 달이니까 일반과세자가 정기신고 확정 예정하시면 돼요. 확정은 7월달, 1월달이고 예정신고는 4월달, 10월달인데 예정신고는 보통 그냥 고지서가 나오니까 그 고지서대로 내시면 되고요. 금액이 적으면 고지서도 안 나옵니다. 세무세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 화면에 가면은 기본 정보 입력이 있습니다. 기본 정보 내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번호가 뜰 거거든요. 요거 확인 누르시면은 세무서에 저희가 사업자 등록 낼 때 쭉 자료가 다 저절로 뜰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여기 보이시죠? 쭉 저절로 자동 기입됩니다.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서. 그래서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되고 뭐 영원이면은 무실적 신고 바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항목이 여러 가지 신고 항목이 나와요. 여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저절로 다 찍혀 있거든요. 사업자에 맞게 다 찍혀 있고 보통 우리가 조금 많이 봐야 되는 게 여기 뭐 자산 같은 거 매입했을 때 저희가 뭐 복사기 뭐 500만 원짜리 복사기를 사거나 뭐 이랬으면은 그게 다 그런 건 한 번에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게 아니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요거를 작성해서 고정자산으로 만들고 고정자산을 이렇게 그 내용 연수라고 있어요. 몇 년에 걸쳐서 감가상각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부가세 공제 받아도 만약에 그 와중에 우리가 폐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부가세 공제 받았는 것도 다시 개어내야 돼요. 그거는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는 보통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 보통 사업장들은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뭐 크게 이제 매출 신고 순서와 매출 신고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어차피 신고 순서는 매출, 그 다음 과세 표준액, 매입, 경감 공제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나와요. 요 과세 표준 및 매출세, 매출에 대해서 구하고 과세 표준 명세를 작성하고 그 다음 매입에 대해서 구하고 그 다음 경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납부세액이 저절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요 큰 틀을 아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제일 처음에 나올 겁니다. 여기서 매출에서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 요거를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요거를 작성하기 누르면은 요 화면으로 넘어와요.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요것도 하나의 제출 서류인데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했으면은 요거는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요거 안 하시면은 가산세 붙으니까 요거는 항상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보통 온라인 쇼핑몰에 저 위탁이나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세금 계산서 본인이 발급할 일이 없으니까 잘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위탁하시는 분들은 뭐 사업체나 이런 부분에 따로 마켓을 안 통하고 할 때는 세금 계산서 발행하실지도 모르니까 요거 눌러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도록 하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 조회하고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 불러오게 하면은 저절로 다 여기 기입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기타 매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내려가서 그 다음 칸에 과세분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금액 요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적는 칸이거든요. 요거 보통은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하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거래하는 카드 체크기사, 거기 전화해서 요번에 부가세 신고해야 되니까 1월에서 6월 자료, 아니면 7월에서 12월 자료 주세요 하면은 그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거든요. 그거 보시고 손으로 적으셔도 돼요. 여기 공급가액이랑 세액 나눠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기타 영수증도 요거는, 기타는 보통 현금 매출이거든요. 거의. 현금 매출, 순수하게 현금 받았는 것은 나만 알고 있잖아요. 내 포스에만 기억돼 있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정직하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나 정직하게 안 적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에 과소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항상 이런 것을 감시하고 조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신용카드 매출 금액 등 발행 직계표는 신용카드 매출이 있으면은, 신용카드는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으면은 요 양식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 신용카드 이 발행 직계표를 만드는 거랑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내가 적었는 거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작성하게 하면은, 순서는 그래서 요거 작성하고 그거 보고 요거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작성하게 하면은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화면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매출 신고 자료니까 신용카드 매출 총액 발행 내역 조회하면은 신용카드 쭉 나와요. 현금 영수증 누르면은 현금 영수증 여기 쭉 나와서 적어지고, 그 다음 요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자화폐나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잘 없을 거고, 그렇게 해서 입력 완료하면은 전체 합계 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이 저기랑 똑같아야 되죠. 제가 적었던 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제가 적은 금액이랑 세무서에서 조회했는 거랑 똑같아야 됩니다. 요거는 현금 영수증 조회하는 화면이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과세표준 명세서란 우리가 매출 총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분 만약에 있었으면 금액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있었으면 나올 거고, 그리고 그냥 현금, 우리가 정직하게 적었는 그 현금 매출, 순수한 현금 매출 적었고, 그래서 원래는 위에 게 다 있으면 위에 게 합산해서 나왔겠죠. 지금 현금 매출밖에 없으니까 현금 매출 금액만 나왔는데, 그리고 요 합산했는 금액이 과세표준 명세서랑 같아야 돼요. 여기서 작성하게 누르면은 그 내용도 밑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미 작성한 매출 금액의 합계는 뭐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요게 내가 작성했는 요 금액이에요. 내가 작성했는 금액이고 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제가 입력해야 되는 거고, 여기 코드 조회해서 해외 직구 대행업 요렇게 금액이 나오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해외 직구는 저희가 순수한 판매 대행 수수료만 받으니까 아마 카드 매출은 이거보다 높을 거예요. 아마 카드가 200만 원 나왔으면은 거기서 그 상품 매입이랑 나머지 기타 수수료들 뺀 금액이 요 금액이고, 요 금액과 요 금액이 일치해야 되고, 요 금액도 어차피 우리가 장부 보고 만들었는 그 순수한 우리 그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수한 대행 수수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장부를 잘 만들어야 돼요. 장부를 잘 만들어서 요거 손으로 다 집어넣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매출은 신고가 다 됐고, 이제 매입 신고를 보시면 돼요. 매입도 똑같습니다. 위에서 세금 계산서 있고, 신용카드 등이 있고, 이제 매입은 저희랑 상관이 없을 거고, 세금 계산서 수집은 또 작성하게 누르셔서 그렇게 아까 전에 매출 처별했는 것처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매입 매출초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냈듯이 매입초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꼭 제출하셔야 되고요. 가산세입니다. 안 내면은.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똑같이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게 해서 저절로 다 입력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으면은 종이세금계산서 손으로 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경감 신청, 매출 매입은 지금 다 됐거든요. 참고로 매입은 신용카드 등을 또 작성하기 누르셔서 안에 보셔도 돼요. 안에 보면은 작성하기 보면은 저희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했는 거는 거기 또 나올 거거든요. 알아서 공제, 불공제 나눠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안 하셨으면 일반 카드로 하셔도 되고,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거 안 해줘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직접 하시려고 해도 정말 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세액공제 경감 신청, 요거 해당되는 공제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은 우리가 홈택스로 하니까 다 되거든요. 요거 잘 찾으셔서 만원 꼭 공제 받으시고요. 예, 입력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납부세액이 저절로 계산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 납부 있는데 저절로 뜰 거예요. 여기 예정고지세액에서 냈으면은 여기 떠서 여기 빼줄 거고, 내가 냈으니까 중복해서 낼 필요는 없으니까 계산 차감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원 빼고 요렇게 계산되고, 혹시나 마이너스가 났으면은 환급 받아야 되니까 환급 계좌 신고해 주시면은 바로 이 계좌로 환급되고요. 아마 다음 달에 될 거예요. 있으시면은. 그리고 신고가 끝난 건 아닙니다. 신고서 제출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신고서 제출하고 접수증까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신고 다 해놓고도 말짱 도루묵 신고 안 되는 수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고 내용 요약 한번 보시고 맞으면은 신고서 제출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홈택스 셀프로 부가세 신고하는 것은 다 됐고, 원래 5분 만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한 10몇 분이 됐네요. 네, 그리고 신고 다 해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신고 내역조에 들어가셔서 내가 했는 신고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네, 보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종, 첨부한 서류 1종, 이게 지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거든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은 없으니까,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없으니까 매입만 일종으로 이렇게 접수됐다는 소리고, 신고 내역조에 들어가셔서 접수증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서 납부하기도 바로 있으니까 납부소 조에 가시면은 가상계좌 나와 있으니까 그 가상계좌로 이체하셔도 되고, 전자납부번호 있으니까 그 사진 찍어 가셔서 은행 가셔서 전자납부번호만 누르면은 바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납부 화면은 보면은 요 신고 일자가 있거든요. 혹시나 저번 거 보고 싶으면은 요 날짜 바꿔서 지난번 것도 보셔도 되고, 지금은 요렇게 해서 그냥 조회하게 하면은 요 화면 나오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왔을 때 내 신고서 보기 하면은 요렇게 제가 신고했는 게 쫙 나옵니다. 요거 보시면 요거 보고 공부하면 돼요. 저희도 세무사 사무실 요 세금 신고하면은 요거 보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연필로 써서 그냥 계산기로 계산하고 그랬거든요. 되게 잘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이 다 제가 저번에 지난번 블로그나 유튜브에 다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부가세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다. 그리고 쭉 말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매출 금액은 우리가 증빙자료 봐야 된다. 적격증빙자료 봐야 된다. 적격증빙자료가 뭐가 있냐. 세금계산서, 아까 얘기한 합계표 제출해야 되는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그 다음 현금영수증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매출은 보통 순수 현금 매출로 내가 정직하게 신고하면 되고, 매입도 똑같고, 매입은 대신 순수 현금 매입이라는 것은 인정 안 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여러 적격증빙 자료만 매입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가능한 영수증, 저번 글에서도 남겨드렸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적격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요 네 가지만 적격증빙 자료고, 이 자료만 부가세 신고 때 인정되고 나라에서 의심만 하고 봐주는 자료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나의 매입 비용 찾기, 요거 뭐 알고 싶으면 아시고 싶으면은 저번 영상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설명드릴 시간이 안 되네요. 예, 어쨌든 부가세 신고 시간 얼마 없으니까 저거 보고 따라 하셔서 신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금액이 크면은 웬만하면 세무사 사무실 가시는 게 낫고요. 금액이 작으면은 실수를 하더라도 이 가산세가 적은데, 금액이 크면은 가산세가 되게 크거든요. 가산세 잘못하면 20%씩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액 큰 거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세무사 사무실 가서 맡겨주시고, 그 수수료 10만 원이 여러분의 그 가산세를 아껴줄 수도 있어요. 몇백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하시고, 그게 전 그러시면 수학자가 너무 많으시면은 제일 큰 금액 하나라도 한번 갖다 맡기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어설픈 유튜브 계속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